만약 여러분의 가장 평범한 꿈마저 국가가 정해주고 그 꿈을 꾸는 것조차 늘 감시받는다면 과연 어떤 미래를 상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의 진짜 삶과 그 속에 숨겨진 진솔한 마음에 깊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지극히 보편적인 열망이 어떻게 짓밟히고 또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지 그 특별하고도 인간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꿈꾸던 작은 꿈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북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체제나 정치적인 상황만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린 시절 품었던 꿈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죠. 단지 그 꿈을 마음껏 꾸고 실현하기 위한 환경과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험난했을 뿐입니다. 한 아이는 낡은 교과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며 언젠가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아이는 텔레비전에서 얼핏 보았던 무용수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멋진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식탁에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바람을 품었을 겁니다. 그저 가족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것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꿈이자 소원이었을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몰래 어렵게 구해본 한국 드라마 속 자유로운 연애와 눈부신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 저런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희망을 가슴 한편에 품었을 겁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품었던 꿈들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며 자녀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하는 모습, 지극히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열망들이었죠. 우리는 이들의 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고 소중한 꿈들마저 북한 땅에서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상상력은 철저히 감시받고 통제되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나 수령님께 충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구호만이 유일한 미래의 지향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이나 자유로운 선택은 언제나 집단의 안녕과 국가의 목표 아래 종속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마치 모든 삶의 과정이 빈틈없이 짜인 하나의 거대한 각본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꿈은 점점 더 작아지고 때로는 꿈을 꾸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현실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소박했던 꿈들이 왜 그토록 이루기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꿈을 짓밟은 가혹하고 냉혹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사회 경제적 구조는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급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많은 가정을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내몰았고 비록 부분적인 시장 경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꿈도 그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날카로운 눈길은 일상 곳곳에 미쳤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되는 사상교육은 개인의 사고를 획일화했습니다.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고 다른 세상에 대한 작은 호기심조차 위험한 발상으로 간주되었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인프라는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가혹한 현실이 그들의 작은 꿈들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변질시켰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북한 주민들의 소박한 꿈들이 어떻게 가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되고 변질되었을지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죠. 오늘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는 바로 배급 시스템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곡물 창고가 비어가고 때로는 아무것도 배급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죠. 상상해보세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온종일 배급소 앞에서 기다리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 끼 식사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는 것, 그것이 곧 가장 큰 꿈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어떤 미래도 그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늘어났고 배고픔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날카로운 눈길은 일상 곳곳에 미쳤고 이웃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감시받는다는 불안감은 주민들의 마음을 늘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삼엄한 경비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려 했고 작은 호기심조차도 위험한 발상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꿈이라는 것 자체가 싹트기 어려웠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되는 사상교육은 개인의 사고를 획일화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오직 정해진 메시지만 흘러나왔고 학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수령님과 당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세상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고 외부 정보에 대한 갈증은 암암리에 퍼지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겨우 해소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발각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목숨을 건 일탈이었죠. 이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받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인프라는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기는 자주 끊겨 밤마다 촛불에 의지해야 했고 물 부족은 늘상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도 통신망도 부족했던 탓에 지역 간의 이동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이나 희망도 품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암시장에서 몰래 물건을 거래하며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꿈들은 이렇게 가혹한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때로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감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기본적인 조건마저 위협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많은 이들은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박한 꿈들, 예를 들어 가족이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는 모습,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세상, 어쩌면 그저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지낼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소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유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 선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북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의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죠.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겨울밤, 얼어붙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는 가족들의 모습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며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라도 낼까 봐 부모의 품에 꼭 안겨 숨죽여야 했고, 어른들은 얼어붙은 강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뒤에서는 언제든 총성이 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말입니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 없는 브로커들의 손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더욱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때로는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로 탈북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심지어는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에 연루시키기도 했죠. 브로커와의 위험한 접선은 늘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단 한 번의 실수나 불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오직 브로커의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그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수많은 제3국을 거쳐 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정해진 길도 안전한 숙소도 없는 그들의 여정은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때로는 밀림 속을 헤치고 때로는 좁고 어두운 화물차에 몸을 숨겨 이동해야 했죠. 굶주림과 갈증은 물론이고 질병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체포의 위협은 그들을 끊임없이 옥죄었습니다. 그들은 국경 수비대의 눈을 피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오직 자유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험난한 여정 속에서 가족을 잃거나 동료를 두고 가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마침내 자유의 땅에 다다랐을 때 국경을 넘으며 뒤돌아보던 그들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해방감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그들은 그렇게 고향과 가족,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절박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도 보편적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했던 꿈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자유의 땅에 어렵사리 발을 디뎠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물질적 풍요는 북한에서 온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 속에는 또 다른 도전과 시련들이 숨어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밝은 세상으로 나온 듯 모든 것이 생경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콘텐츠, 셀카 같은 신조어들은 물론이고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허다했죠.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복잡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뉴판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인처럼 낯선 환경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혼란과 당혹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대부분 인정받기 어려웠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죠. 낯선 환경에서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끝없이 밀려오는 외로움이 그들을 짓누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발현되었죠. 서툰 한국어 발음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은 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문득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찾아 나섰죠. 때로는 먼저 정착한 다른 탈북자들과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의 꿈이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진정한 꿈을요. 누군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누군가는 기술을 배워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가 되려 노력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다시 만나 함께 살 날을 그리며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죠. 고향에 남겨진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얻은 자유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